총선을 앞두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범죄 연대 세력 심판을 맞대응하면서 총선 전략 변화가 읽히고 있는데 이번 선거는 범죄자들이 뻔뻔스럽게 폭주하며 방탄해온 민주당의 국회 독재를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 그와 야합한 세력들이 지난 4년간 입법 독재하면서 얼마나 오만하게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아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 세력의 연대가 다음 국회까지 장악해서 난장판을 펼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범죄 세력 심판론, 또 정권 심판론, 민심 어느 편에 손을 둘까요? 그게 먹히질 않거든요. 특히 이제 함원경 저희 우리 지역구인데 딱 보면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뭐야 이러고 뜬금없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정청래의 문제는 운동권 출신이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다른 문제인데 그런 프레임에다 그런 관점에서 거기다 배치를 했을 때는 뭔가 좀 미스매치가 된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보다는 여당의 이제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냥 그쪽으로 가는 게 좋겠고 예를 들어가지고 범죄 연대다 이런 것들은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대비를 시킴으로써 국민들이 느끼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효과로서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이걸 얘기하는 순간에 지금 같은 수준, 너희들도 하나도 다르지 않네? 네. 이런 부정적인 효과만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말하자면 개인의 역량의 부족인지 혹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려점, 윤한 갈등의 종결이라는 게 대통령도 양보했으니까 한동훈도 뭐 차별화 이런 거 하지 마로 되는 결과물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원인이 뭐였든지 간에 앞에 거라면은 그럼 어떻게 사람이 금방 바뀌겠습니까? 어렵죠. 해결이 안 되는데 후자라면은 이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아까 대통령이 섭섭하다 누구 섭섭하실 수 있어요. 근데 대통령을 지키는 길은 그 사람들이 섭섭한 이야기 해가지고 당선돼가지고 오는 게 지키는 거지. 우리 대통령 훌륭하십니다. 저는 떨어져도 좋습니다라고 해서 떨어지는 게 그게 지키는 건가? 비상 상황이었던 여권에 비해 더불어민주당 공천 갈등은 어느 정도 수습돼가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비명계 공격에 앞장서 왔었던 양문석 후보의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계파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원래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그다음에 이제 약간 부분적으로 문재인 이게 정통 라인이거든요. 근데 지금의 민주당은 그 라인하고 완전히 끊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임종석을 내쳤잖아요. 그러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척지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이거 민주당의 정체성 자체를 이루고 있는 그 부분을 지금 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이런 게 있으면은 잘랐겠죠. 근데 안 자르고 그냥 편을 들어줬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 말은 뭐냐면 이 당은 이제 내 당이다라는 거예요. 이재명 당이다. 김대중의 당도 아니고 노무현의 당도 아니고 문재인의 당도 아니고 이제는 이 당은 내 당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막 갈 겁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유시민 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죽은 노무현 대통령한테 잘할 게 아니라 살아있는 이재명한테 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단 우리나라 국회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고 조롱하고 비방했던 정치인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 누구에 대해서도 언론이나 이런 데서 정치 비평가들이 국회의원 할 자격이 없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너는 공직자가 될 자격이 없어 라는 이제 진입장벽으로 그걸 쓰는 거는 그거는 노 대통령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저는 봐요. 돌아가시고 안 계신 노무현 대통령 애달캐달 하지 말고 살아있는 당대표한테나 좀 잘하라고요. 노무현 재단 이사장.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서 그걸 보면서 와, 이 사람들 대단하다 정말. 그러니까
그 양문석을 공천 취소한 일은 없을 거예요. 아마 공천 유지로 갈 것이고, 사실 그 양문석 논란이 이제 있으니까 등장한 사람이 뭐 아까 유시민도 얘기하셨지만 박상원 변호사가 등장했잖아요. 공천 취소할 정도는 아니다고 얘기했잖아요. 사위가. 예, 사위가. 어떻게 보면 사실 공천을 준 사람이 이재명 대표잖아요. 어떻게 갑을 관계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좀 이렇게 보면서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거칠게 발언하는 분으로 되게 유명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을 끝까지 안고 간다. 아마 아침에 그 모 의원을 좀 만났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미 양문석 리스크는 다 반영이 돼서 이거 뭐 특히 그 의미를 두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편 이재명 대표가 최종 경선에서 진 박용진 의원의 득표율을 소수점까지 공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는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보고받았는데 가산 감산 없이 조수진 후보가 훨씬 많이 이겼다고 합니다. 아니 왜 와 하세요? 진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가감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7대3으로 반영을 하면 박용진 30.08, 조수진 69.93 이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감산을 반영하면 19.4대 80.6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가산, 감산 없이 압도적인 차이로 후보가 결정됐으니 이제 이 얘기는 여기서 끝냅시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압도적 이재명 차이. 대표의 몰빵론이죠. 뭐 저 사실 뭐 공개한 이유가 그 가감상 없이도 조수진 변호사가 이겼다는 거잖아요. 그거 뭐겠어요? 그 전국 권리 나가원들인가 그분들이 가서 그냥 몰표 몰아준 거잖아요. 그거죠. 뭐 그렇게 보셔야죠.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국민의힘 후보들 지금 해결하는 후보 많지 않습니까? 민주당 계열에서 조수진이라는 후보를 내고 있습니다.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했던 행동들입니다. 이런 행동들이 저 당에서는 용인될 수 있는 겁니다. 새벽 1시쯤 조수진 후보는 서울 강북을 후보직에서 물러나겠다며 더 이상 당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고 했습니다. 당 선대위는 후보 검증 부실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검증 절차 과정에서 변호 이력을 검증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사과 계획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조 후보 사퇴 11시간 만에 한민수 대변인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경선 차점자였던 박용진 의원은 후보군으로도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후보에 대한 흠결과 하자로 인해서 발생된 요인이기 때문에 제3의 인물이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언론인 출신인 한 후보는 2022년 9월 이 대표 체제에서 당 대변인에 임명된 친명 인사로 평가됩니다. 이 대표는 개파 관련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기자 질문에 한심한 얘기라며 회견을 끝냈습니다. 한민수 후보가 친명이면 경선 기회도 어떻게까지 안 좋겠습니까? 네, 이걸로 맞춰도 되겠죠? 지역 기자분 질문 한번 기자는 제가 합니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가 기자 시절에 쓴 칼럼을 인용해 하루아침에 날아온 한민수 후보, 자신이 했던 말처럼 지역구 골목 번지수도 모르는 후보직은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마 총선 끝나고 나마 볼만할 겁니다. 그나마 당에서 그나마 쓴소리하거나 그럼 이성적인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이 다 제거가 되고 완전히 광신적인 지지자들의 열광을 받는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왜 그 사람들을 썼냐면은 그 방탄에서의 어떤 화력 지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쪽을 화끈하게 때려줄 사람 이렇기 때문에 국회가 아마 끔찍한 모양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김부겸 의원의 선대위원회 참여, 박용진 의원의 경선 참여, 네. 임종석 실장의 원팀 강조 이 모든 것이 두 가지가 일으키는데 첫째는 우리가 어쨌든 패배, 분열의 빌미를 주면 안 되겠다는 두려움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어차피 이렇게 공천했을 때 선거 치고 나면 우리한테 기회가 온다. 저는 첫 번째는 모르겠는데 두 번째는 기회가 안 올 것 같아요. 안 와요. 이기면 이재명 정부의 정책 승리고 지면 더 위기니까 더 똘똘 뭉치죠. 물러나겠어요?
김부겸 총리가 이재명 대표한테 그 박용진 네. 의원 얘기를 꺼냈대요. 그래서 그 정봉주 탈락하고 그 박용진 그 차점자니까 주자라고 제안을 했대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는 주자고 얘기했는데 최고위원들이 반대를 했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러면서 물론 최고위원들이 다 친명 강경파들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글쎄 네. 대표의 해명이 말이 그렇게 됩니까? 적절한가요? 거기가 자기 당인데 자기가 결정하면 끝나는 건데. 이재명 대표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낀 게 뭐 처음에 보십시오. 처음 출발은 임종석 가지고 왜 그러냐 도대체 였잖아요. 밀어붙여. 그다음 박용진 가지고 도대체 왜 그러냐 밀어붙여. 양문석은 빼야 되는 거 아니냐 밀어붙여. 그러니까 이게 그냥 되게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싶은 거예요. 사람들도 이제 말을 해도 입이 아프니까 말을 안 하는 것이고 그러려니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익숙해지기를 노리는 거. 그래서 저는 일관성이 있다고 봐요. 이재명 대표는 일관성이 있어요. 그런데 김부겸 선대위원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본인이 가만히 있다가 참여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말을 많이 했는데 하나도 안 들었으면 안 가야지. 그러니까 10월 달에도 뭐 공동비대위, 공동선대위, 뭐 통합선대위 뭐 여러 개, 뭐 준연동형도 그냥 그 다당제를 해서 양보합시다 했는데 안 들어줬는데 들어갔어요. 중간에 공천에서 뭐 난리가 나는데 아, 이 공정이 불공정한데 대표께서 바로 안 잡는데 또 가만히 있어. 지금까지 김부겸 선대위원장이 하나라도 먹힌 게 있나? 단 하나라도 아, 내가 이것 때문에라도 참여한다라고 할 만한 게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아도 제가 그 얘기를 전했더니 두고 봐. 좀 큰 거 있어. 기다려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기다려보세요. 아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기다려보세요. 지금 이거보다 뭐 상황을 반전시킬 게 뭐가 있대요? 네, 자기가 준비한 게 있대요.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